9월 1일 상장과 함께 따상을 직행하면서 상장 2일차에는 최고가 98,000원까지 기록한 일진 하이솔루스 기억나시나요? 많은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일진 하이솔루스를 장기 투자하고 싶다는 종목으로도 꼽을 정도로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공모주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11월 29일 날 시초가는 59,200원으로 6% 하락하며 시작했지만 종가가 6만원 이상으로 끝나면서 10월 초에 보였던 6만원에서 지지했던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 내가 장기 투자했다면 11월 29일 날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일진 하이솔루스를 장기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자분이 11월 29일 6만원을 바닥이라고 보고 투자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날 4% 하락한 이후에 12월 1일에는 무려 13%나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투자자분이 바로 락업을 놓쳤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규 상장된 공모주에 투자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락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공모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락업입니다. 먼저 락업이 뭐고 그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업이란 바로 자물쇠를 채운다는 뜻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락업이라고 하면 주식 매각 제한을 의미합니다. 락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보유 등록과 자발적으로 보유하는 의무보유 확약이 있습니다. 먼저 의무적 보유는 상장할 때 최대 주주는 6개월의 락업을 걸어야 하고 신규 상장되기 전에 최대 주주에게 지분을 매입하거나 제3자 배정을 통해 매입한 주요 주주 역시 의무적 보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자발적 보유라 함은 공모주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중에서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공모받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이 바로 자발적 보유인데요. 기관 투자자 외에도 상장 전 주식을 보유한 사람 중에 의무 보유 대상자는 아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보유하겠다고 확약을 거는 주주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같은 락업이라고 해도 의무적 보유인지 자발적 보유인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겠죠. 2021년 11월 10일 비즈니스 워치의 공시줍줍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락업 물량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3개월 해제 물량인 넷마블, 스카이블루 기관 투자자 물량이 있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2021년 8월 6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3개월 뒤라면 원래는 11월 6일이 맞지만 11월 6일이 토요일로 거래일이 아니라서 해제일은 가장 빠른 영업일인 11월 8일 월요일 날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자발적 보유라고 하더라도 넷마블이나 스카이블루 같은 전략적 투자자는 3개월 날 해제가 되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공모 주식을 많이 받으려고 의무 확약을 걸었던 기관 투자자들은 바로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죠. 즉 락업이라고 해도 자발적 락업의 경우에는 해제 기간이 지나면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의무적 락업이라 함은 전략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한 경우에 이를 얼마나 보유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물량을 락업 해제일 한 달 뒤인 12월 8일 날 매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죠. 즉 12월 8일 날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배정받은 모든 주식을 처분한다고 밝혔는데요. 12월 9일에는 이를 블락딜로 처리한다고 재공시를 내기도 했죠.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3개월 락업 해제일 날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8일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하락할 때 기관 투자자는 147만 주를 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11월 8일 카카오뱅크의 3개월 락업 해제일에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11월 8일 날 카카오뱅크는 시초가가 무려 마이너스 8%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2.8%로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데는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하락한 것은 시초가나 종가 모두 상관없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장기 투자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가 있었는데 10월 초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6월을 지지선을 지키는 것을 보고 6만원대 내가 진입했다면 사실 이러한 락업 해제일의 큰 하락을 그대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신규 공모주에 투자할 때는 이 락업 해제일이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9만 원을 기록한 다음 이후 2달 동안 줄곧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뱅크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매수 진입 시점을 노리는 와중에 6만 원을 지지선으로 지킨다고 판단해서 이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매수하자마자 6만 원에 매수했다면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5만 원 초반까지 가는 하락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내가 진입 시점을 노릴 때 락업 해제일을 몰랐다면 카카오뱅크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죠. 특히 이 락업 해제일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다시 카카오뱅크는 급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최근 락업 해제일을 맞이했던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9월 1일 날 상장해서 3개월 락업 물량이 바로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날 해제가 되었는데요.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주주 구성이 깔끔해서 최대 주주와 전략적 투자자, 우리사주 모두 매각 제한이 1년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공모주주 중에서 기관 투자만의 락업 해제 물량이 있었는데요. 그중 3개월이 가장 많은 227만 주로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 30%에 달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진하이솔루스의 12월 1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 역시 9월 1일 따상을 기록한 다음 상장 2일차에 98,000원을 최고가로 기록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장 한 달 뒤인 10월 초에 약 6만원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일진하이솔루스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 투자분들이라면 11월 29일 날 양봉을 보이면서 6만원을 회복했을 때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진하이솔루스의 12월 1일 날 락업 해제 물량이 220만 주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으로 12월 1일 날 일진하이솔루스는 13%나 하락을 했죠. 따라서 내가 일진하이솔루스를 평상시에 공부해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락업 해제일 날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크게 빠질 때가 좋은 진입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진하이솔루스는 12월 1일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만원까지 반등했다가 오늘 조금 큰 하락을 맞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락업 해제일을 맞이한 두 번째 사례는 바로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은 9월 17일 날 상장해서 바로 3개월 락업 해제일이 오늘이었죠. 12월 17일 오늘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역시 주주 구성이 깔끔해서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과 우리사주 물량이 1년 락업이 걸려있고 한국조선해양은 6개월 락업이지만 매도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3개월 락업 물량은 기관 투자자의 확약 물량인 40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오늘 주가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날 상장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상장일 날 주가의 변동폭이 최고가 13만 5천원에서 최저가 9만 1천원으로 그 폭이 매우 컸죠.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의 차트를 보았을 때는 대략 10만원 선이 혹시 바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12월 14일 날 10만원 부근에 왔을 때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12월 14일 이후에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15일 날부터 16일 그리고 17일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월 17일 최저가가 89,700원을 기록했죠. 이는 상장 이후에 가장 저점이었는데요. 이 이유가 바로 오늘이 3개월 락업 해제일 물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면 오늘이 좋은 진입 시점이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대형 IPO 중에서 남은 락업 해제일이 언제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초대형 IPO 중에서 남은 락업 해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중공업,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락업 해제일이 남아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8월 6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6개월 락업 해제가 2022년 2월 7일인데요. 자, 2월 7일에 락업 해제 물량으로는 무려 3,450만 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 220만 주에 대비해서도 16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물량이며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도 7%나 되는 꽤나 큰 물량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 락업 해제일을 꼭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8월 10일 날 상장해서 2022년 2월 11일 락업 해제일인데요. 예상되는 락업 해제 물량은 257만 주이며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 50만 주의 5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내년 3월 2일이 6개월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때인데요. 예상되는 해제 물량은 172만 주이며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 50만 주의 3.4배에 해당하며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5%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현대중공업은 내년 3월 17일이 6개월 락업 해제 물량인데요. 해제 예상 물량은 126만 주이며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 75만 주의 1.7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아직 3개월 락업과 6개월 락업이 남아있는데요. 3개월 락업의 경우에는 내년 2월 3일인데 220만 주가 해제될 예정이며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인 130만 주의 1.7배, 6개월의 경우에는 170만 주가 해제될 예정이며 상장 이후 거래량의 약 1.3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대형 IPO 중에서 락업 해제일 중에 해제되는 물량 및 일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충격이 가장 큰 건 바로 카카오뱅크의 6개월 락업 해제인 2월 7일인데요. 카카오뱅크의 락업 예상 해제 물량은 다음과 같이 예상했습니다. 내년 2월 7일에 락업이 해제되는 전체 물량은 최대 주주 지분부터 기존 주주, 공모 주주 물량까지인데요. 저는 이러한 주식수 중에서 락업이 해제됐을 때 주식을 팔 가능성을 IPB, 캐토, 그리고 기관의 6개월 확약 물량만 계산했습니다. 즉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인 한국금융지주그룹,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배제를 했고요. 넷마블은 이미 12월 9일날 블럭딜로 전량 매각했으며 텐센트의 투자 자회사인 스카이블루의 물량 역시 팔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빨간색으로 음영친 부분만을 락업 해제일날 예상 매도 물량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락업 해제일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지 최종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의 3개월 락업 해제일에 12월 1일 하락률이 무려 종가 기준 13%였는데요. 이렇게 일진하이솔루스의 하락률이 컸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락업 해제 물량이 227만 주였는데요. 이는 11월 기준 일평균 거래량 12만 주에 무려 19배에 해당했습니다. 즉 락업 해제일 전 최근 한 달간의 일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해제되는 물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수급 측면에서 매도 물량의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락업 해제일날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직전 월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락업 해제일날 물량이 큰 공모주를 락업 해제일날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은 아이디어가 있죠.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그 전에 기업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내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겠죠. 또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락업 해제일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내가 신규 공모주 중에서 장기 투자하고 싶다면 매수 진입 시점을 고민할 때 락업 해제일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단기 주가에 있어서 수급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투자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결국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이룬 우리 시대의 위대한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에서 언급한 투자 아이디어로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서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임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